수업을 해야 돼. 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뭔 얘기 했냐면, 아, 그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 했었냐면, 뭐였지? 그, 이항분법 배웠고, 예. 이제, 그래서 얘는 NP로 쓰여지는 애였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정규분법 배웠고, 얘는 뭘로 써진 거야? M, 시그마, 제곱으로 써있는 거였고, 근데 요걸로 얘기를 하면, 저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넓이 구하기가 아주 곤란해, 그지? 그래서 뭘 했어? 얘를 맞아, 표준화. 일반화 아니고 표준화. 이거 어떻게 식 써 있었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요거를 통해서 얘도 정규분포 같이 생겼는데 표준 정규분포 맞아, Z로 바뀌는. 그래가지고 0과 1제곱 이렇게 바뀌는 걸로 넘어갔었죠, 그치? 그래갖고 요거가 됐을 때 우리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를 151쪽에 계산을 해놨다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거 1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2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3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거기 100쪽? 102쪽 아랫부분에서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자, 볼게요. 얘는 x가 다른데 정규 분포를 m, 시그마 치고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 문자로만 써있어 지금, 그치?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는 거꾸로야. x-m k 시그마 2야 1 확률이 0.9876이야. 우리가 아직까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확률을 구했어, 그치? 근데 지금은 거꾸로 확률은 구해놨어. 나보고 뭐 찾으라는 거야? K값 찾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해. 왜? 선생님 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이거 해결 가능한 거니까 문제부터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애 무섭게 생겼어, 그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애 뭐부터 하면 좋을까, 얘들아? 1번아. 절대값 풀어주는.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바뀌는 거죠. x-m이 가운데 있고 여기가 k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k 시그마.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한 거야. 절대값 x가 3 이하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어떻게 말해야 돼? x는 그치, 마3 이상 3 이하. 왜? 절대값이 뭘 나타내는 거야? 거리. 0에서부터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하니까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분명히 m도 살아있고 시그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z값으로 바꾸질 못했지, 그치? 아직 바꾸기 전이지, 그치? 그럼 z값으로 바꿀 건데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편안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가 x만 남겨놓고 써있는 게 익숙하겠지, 그치? 그럼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m을 더해.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 거쳐도 돼. 알겠지? 그대로. 근데 또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이거 거의 다 됐는데? 보여? 거의 다 된 것 같이 보여? 네. 뭐? 표준화하는 거에서 거의 다 했어. 뭐만 빼고? 시그마 나누는 것만 빼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 얘를 시그마 나눠. 마침 여기도 어때? 시그마가 다 있어.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순간 시그마는 그리고 항상 양수야, 얘들아. 이렇게 나누는 순간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Z.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K.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마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은 애가 우리 결론을 먼저 아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0.9876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종 모양. 이제 가운데가 얼마로 바뀌었어? 0. Z니까 0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나면 K가 여기 있어. 그럼 막 K는 반대편에 있어겠지, 그치? 네. 여기 체크 표시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0.9876인데 여러분은 안다는 거죠.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넓이가 어때? 똑같아. 체크가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나누기 2를 해주면 이 한쪽에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나누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돼? 4, 9, 3,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K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151쪽 빨리 가야지. 그래서 0.4938에 해당하는 Z값을 찾아보시는 거죠.
K값이요? 네, Z값을 찾는다고 말해도 되죠. 그게 여기서 K가 돼요. 2.5요. 2.5 찾았어요. 네. 얘가 2.5란 얘기예요. 그래서 K는 얼마나? 2.5. 그래서 이런 문제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와요.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한 번 더 엮이는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본 적이 있나? 저 그래프? 예. 앞에서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거 빨강 대신 초록인가로 되어 있었고 여기 초록 대신 주황인가로 되어 있었고 여기 파랑 대신 보라색인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선생님의 기억이? 빨강. 초록빨간 아 초록빨강 뭐야? 오 맞네 대충 그지? 그거 몇 쪽에 있어요? 95쪽 95쪽에 있는 그게 뭐였냐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항분포에서 CM의 수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라고 보여주는 거였거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CM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그래프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예쁘게 그려져 라는 선생님이 표현을 했었어.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이고 예쁘게 그려진다는 어떤 거냐면 가운데 축을 갖고 있고 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오는 종 모양을 갖는다는 거야. 아니 근데 봐봐 얘는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이거 뭐야 이항 분포에서 시작을 한 거야 얘들아 그지? 근데 이게 CM의 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그 종 모양이 나온대. 근데 이 종 모양 그래프는 무슨 분포야? 그렇지 정규분포지. 그래서 앞에 이항분포 있고 지금 정규분포 있잖아. 걔네가 방금 엮인 거야. 알았어요? 방금 걔네들이 엮여버렸어요. 어떻게 엮였을까? 자 우리 이항분포에서 이거를 NP로 적었었죠. 그쵸? 그럼 이때 평균은 어떻게 쓰겠어요? 칠판 잠깐. NPQ. Q까지 벌써 가? 얘는 어떻게 돼? NP.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돼? NPQ. NPQ.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어떻게 돼? 어이요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그런데 CM의 수가 충분히 크면 얘는 이항분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도 따르게 되냐면 정규분포로 따른다는 거야. 얘도 따르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는 여기 평균 쓰고 여기 표준 편차 쓰는 거잖아. 여기에서부터 오는 그 정규분포는 자 평균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겠어요? NP. NP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NP.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누구 자리야? 표준 편차 제곱 시그마 제곱짜리지? 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NPQ가 어떻게 돼 있는 거? 제곱 요렇게 써줄 거야. 이해 가요? 아 이항분포 따로 정규분포 따로 그래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는 엮이는 거 알지? 표준화를 통해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라인이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아 아니네 이거 CM수를 충분히 크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정규분포처럼 이제 넘어가게 되네. 세 가지가 다 엮여버린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까지 가가지고 151쪽에 있는 표 이용해서 확률 구할 거야. 거기까지 진행 가능해졌어 이제.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뭐였어? CM수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 NPQ인 뭘 따른다? MP, 정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됨이 알려져 있다. 또 맞지? 증명 없이 우리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갖다 써먹으세요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건 그런 거지. 선생님 자꾸 충분히 크다 이런 표현 하시는데 그 몇 번이요? 그지? 한 3만 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치?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야. NP 곱했을 때 그게 5 이상이면 충분히 큰 N이야. 그럼 이게 얼마나 별거 아닌지 이 다음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이제 풀어러 갑시다. 이제 4번이에요. 예제에서 도보로 들고 우리는 도보로 걸어서 오기 쉽지 않은 학교죠. 하이웨이를 거쳐서 가야 돼. 산하도 건너는. 그러네. IC가 가깝네. 고속도로 입구가 그치? 그러네. 한 번씩 볼 때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여기 그냥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 B를 이렇게 크게 써놨어.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 도보가 뭔 말인지 모르진 않겠지. 에이. 그지? 설마. 설마. 우리 친구들 책 안 읽어가지고 문해력 박살났는데 준성아 동거 뭐야? 왜 걔한테 물어봐? 왜 준이 오늘 잘 깨어있는데? 야 근데 너 되게 따뜻해 보인다. 되게 저요? 포근해 보인다. 아 저요? 벗으란 얘기야. 왜? 쌤 벗어드려. 나도 패딩 입었어. 플러팅 뭐야? 야 플러팅이라니. 씨. 그냥 걔들이 치는 거지. 내 꽃 깨졌네. 자, 예제 4번. 얘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 얘기하는 거죠. 비율이 40%. 학교 학생 150명 중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이 60명 이상일 확률. 그냥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금방 선생님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 넘어가가지고 표준정규분포로 계산 끝낼 거야 했기 때문에 그런갑다 싶지만 이게 그냥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다고. 상황 봅시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은 40%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서 15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걸어서 와? 아니 버스 타고. 걸어서 와? 아니 걸어서 걸어서 오죠. 뭐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지. 결국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서 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 번에 시행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걸어가는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을 찾으래.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확률 변수 X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 걸어서 들어. 걸어서 도보 정규. 학생 수. 이게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럼 얘는 누구를 따르냐면 선생님 방금 그랬잖아.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얘네가 물어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걷거나 걷지 않거나. 그지? 그럼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양분. 이항분포를 따른다. CN의 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150. 그렇지. 150명한테 그걸 체크하고 있잖아. 그치? 150. 그리고 걔네가 그때마다 걸어와요, 안 걸어와요 이걸 얘기하는 건 어떤 확률로 얘기해 주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0.4, 10분의 4, 5분의 2라고 쓸 걸 그랬다. 요 확률로 갖고 오는 거지, 그치? 요거예요. 아.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NP 값을 봐야 되는 거잖아. 자, 평균 구하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예요? 150에 10분의 4니까 얼마예요? 6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아까 선생님이 N 값이 충분히 크다가 NP 곱했을 때 얼마 이상이었어? 5 이상. 5 이상인데 얘 훨씬 이상이지. 예. 그니까 150 물어봐도 충분히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얘는 충분히 큰 거네. 그러니까 이항분포만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른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때는 이 자리에는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표준편차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평균은 방금 구해줬어. 60. 표준편차 구하러 가야겠지. 그러려면 바로 표준편차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분산 먼저 가겠다, 그지? 분산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0분의 6 더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36. 36 이렇게 돼. 예. 그러면 이게 36이니까 여기다 선생님 뭐라고 쓰겠어? 6. 6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치? 예. 됐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했어? 도보 학생 수는 이항분포 따랐는데 실행인 수가 충분히 커서 정규분포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써볼까? 어떤 확률이야? 얘가 66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셔야죠. 예. 그러면 오케이. 평균 분산 이렇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평균 표준 편차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Z로 바꿔줘야겠다. 지난 시간에 연습해봤죠? 예. 이거 Z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누구분해? 6분의 그렇지. 시그마 6분의 위에가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항상 X-M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게 얼마요? 1. 네, 1이에요. Z값이 1 이상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 가운데가 얼마지? 0. 그럼 이름 여기 있네,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색깔 잘 칠하기.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되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해올 수
있는 거지, 그치? 0부터 1 사이 얼마였어? 0점. 0.3414. 이렇게였어. 그러면 요 날개만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0.5에서 그렇지. 0.5에서 0.3413을 빼는 거지. 선생님이 비법 알려줬지? 예. 0.4, 9, 9, 10 이렇게 써놓고 빼주시면 0.1, 5, 8,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밑에 걸로도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밑에는 뭐가 나오더라? 어느 영화에 관한 아하, 영화. 100명 중 청소년. 청소년 90명. 90%가 청소년. 그러니까 뭔 영화일까? 겨울왕국. 아, 겨울왕국. 아, 저 청소년이 고등학생은 아닐 수도 있겠네. 초등학생 청소년이야? 어린이 아니야? 어린. 모르겠네. 아무튼. 겨울왕국 가는. 재밌지. 겨울왕국 가는. 좋지. 자, 어느 영화의 관람객 90%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 영화의 관람객 중에서 1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청소년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96명 이상이 예, 저는 청소년이에요 라고 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확률 분수 X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뭐가 X야? 청소년. 청소년 수가 확률 분수 X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물어볼 때마다 아니요 저 청소년 아닌데요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어볼 때마다 애들이 청소년이 맞아요 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90%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누가 모여있는지에 따라 또 90%를 다 피해갈 수도 있고 다 90%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예, 청소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결국 얘는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현아! 자, 이거 시행에서 몇 번이야? 100번. 100번. 확률. 90분에 0.9. 10분의 9.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이 청소년의 인원수가 9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항상 이 순서로 가는 거야.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보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려면 정규분포 따르는 얘기가 있어야겠지, 반드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체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이 정규분포 따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문제 풀다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서 답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답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답은 있는데 그럼 정규분포를 반드시 따를 건데, 그래도 어차피 구하려면 평균분수 표준편차는 계산해야 되니까 하러 갑시다. 평균. 여기서 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돼요? 90. 네, 맞아요. 100 곱하기 10분의 9 하니까 90. 그럼 여기서 벌써 봐봐. 오, 훨씬 이상이지? 예. 자, 그 다음에 분산. 그럼 얘는 여기다가 10분의 1을 더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9. 9. 그러면 표준 편차 얼마가 되는 거야? 4. 오케이.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누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 평균 얼마? 90짜리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요거 표준화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Z값 바꾸는 거니까 자, 밑에 누구? 3분의 시그마분의 여기 얼마? 96. 마이너스 90. 90. 그럼 얘가 얼마야? 2. P는 그러면 2 이상이네. 자, 그래프 옆에다 조그맣게 라도 항상 그리세요. 가운데 0. 2는 여기. 2 이상이면 어디 색칠? 오른쪽. 그럼 여기 오른쪽 구하려면 여기를 찾아내야겠다. 그치? 예. 그럼 얘는 0.5에서 여기를 빼겠다. 여기 얼마? 4772. 0.477이. 그러면 4, 9, 10 써놓고 빼니까 0.0228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엄청난 거 한 거야. 이항분포에서 시작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르는데 걔가 시행수가 충분히 커. 그럼 정규분포 따르고,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까지 가가지고 151쪽에 있는 그 표의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까지 지금 쭉 연결이 된 거예요. 됐죠? 네. 됐어요. 재미있는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으러 갈 거예요. 네. 왕란. 먹나? 음. 내가 왕이 되나? 왕란.
아빠랑 엉덩이 근데 층간이 스탠드 있어. 여기 기준 써 있어. 네. 몰라가지고 엉덩이 근데 왕란이 진짜 큰 거네. 등간인 줄 알았다. 엉덩이가 제일 커요. 대란 중란 소란 소란스럽고. 와우. 아우 대박. 나 너네 너무 좋아. 아까 그거 얘기했을 때도 뭐였지? 언니 필요 없니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배가 터지게 웃어줘서 너무 좋았거든? 선생님 오늘 집에 가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나 너네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면 좋아. 아 진짜 다른 반애들 내가 뭔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는 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대단한데? 어떻게 여기 다 모여있어. 좀 계속 터지지 그랬어.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반 분위기를 업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에 다 모여있어가지고 여기만 기분 째지. 그 선생님 여기가 그 반이지? 선생님 맨날 딴소리 하는 반? 맞습니다. 그지? 빨리 쉬어보자. 그래 야, 딴소리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2번, 3번. 이야.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뭐야 이거 뭐 생각 넓히기 뭐 이런 데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주면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없지 않아. 이거 좀 있어. 실제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얘도 그 문제예요. 1번, 2번, 3번 따로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 어떻게 내버려? 3번 딱 내버려. 이 상황 딱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1단계, 2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 계란을 구분하는 건 오케이 알겠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계란 한 개의 무게 평균과 표준편차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계란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이 계란이 왕란의 확률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으로 분류되는 평균과 표준편차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이 90개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실제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안 낸다 그랬지, 그치? 그럼 3단계 문제만 띄기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풀 때도 3단계부터 한번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자, 알겠지? 1단계부터 가지 말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자 봐봐, 뭔가 확률 변수 하나 잡고 가는 건 필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생각해서 문제를 풀 때와 뒤에서부터 풀 때랑 확률 변수 놓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하는 얘기야. 자 얘를 그냥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00개의 계란 중에서 왕란이 900개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지. 알겠지? 아니 90개요. 90개.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확률을 표현하는데 왕란이 90개 이상 확률? 그럼 선생님 얘가 90 이상의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만약에 선생님 식을 썼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지칭해 놓은 거야? 왕란 개수. 그러면 얘를 풀려면 왕란이 정규분포를 따라야겠지, 그치? 그래야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왕란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이 왕란의 개수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구해와야 돼? 다른 단계에서 구해와야 돼.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하는 계란이 400개 중에서 지금 왕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민이야. 왕란? 이거 계속 평균하고 분산 이거 어떻게 구해오지? 지금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게 9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X라고 하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 그랬잖아, 그치? 정규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왕란은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계란이 나오면 무게를 재. 그거 왕란이거나 아니거나야. 또 계란이 굴러와? 그러면 얘를 또 무게를 체크해. 왕란이거나 아니거나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란이라고 하는 애는 뭘 따르는 거야? 왕란이라고 하는 애는? 왕란이라고 하는 애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왕란의 개수는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런 표준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이 왕란의 개수는요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왕란 테스트를 몇 번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뭐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시행일수에.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왕란일 확률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 예. 이거야.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확률이 한번 다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럼 왕란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어떻게 테스트를 해? 오, 무게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왕란의 개수야, 그치? 그러면 무게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치? 예.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름이 하나 필요한 거야. 다른 확률 변수가 필요한 거야. 그 선생님이 X 썼으니까 누구 쓰겠어? 와. Y 쓰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계란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왕란이었어? 64. 그럴 확률, 요거 계산한 게 여기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요거 계산한 게 여기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이거 계산한 게 여기 들어와야 돼.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풀려고 그러면 얘 또 확률인데 이거 평균, 표준 편차 필요한데 그건 줘. 지금은 계란 무게에 대한 표준 편차와 평균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면 계란 한 개 무게 Y는 따른다야. 누구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야. 어떤 정규분포? 59.6에 표준 편차 10의 제곱. 그럼 이게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예. 자, 이거 그럼 표준화 시키면 Z 68 마이너스 얼마? 59.6. 그리고 밑에를 10으로 나눈 얘.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오고 이 계산한 게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항분포 따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 왕란 개수의 정규분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왕란 개수가 90 이상일 때를 구하는 거야. 이게 단기까지 쭉 오는 거야. 다시. 자, 그럼 이거 앞에서부터 다시 계산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 계산해야 돼. 와우. 잠깐 내릴까? 화면이 너무 좀 좁게 만들까? 오케이. 자, 여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0.84. 이게 얼마야? 0.84. 이게 0. 8.4. 8.4니까 10으로 나눠. 0.84가 된다는 거지 지금. 아마 문제에서 그렇죠 줬죠. 선생님 놀랬어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얘는 계산을 했을 때 0.84가 되죠. 그럼 0.84 이상인 거 찾으라고 했는데, 자, 그림을 항상 그려야 돼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0.84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뭘 줬어? 0에서부터 0.84 사이의 확률이 되게 간단한 숫자로 일부러 계산해서 준 거야. 근데 어려울까봐 계산할 때 0.3이야. 어디가 0.3이란 얘기야, 얘들아? 0에서 0.8. 그렇지. 여기가 0.3이란 얘기니까 얘들아 이 날개는 얼마가 되는 거야? 0.2요. 0.7이야? 2요. 2죠. 어디서 빼야 돼? 0.5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 0.2가 돼. 선생님 지금 왜 구했어? 왕란일 확률인 거야. 계란 무게 쟀을 때 걔가 왕란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0.2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왕란일 확률. 그리고 왕란 테스트를 400개를 할 거야. 그지? 이항분포 따른다 그랬잖아. 그지? 왕란의 개수. 그러면 이때 평균은 어떻게 돼? 80. 그리고 이게 80이나 되니까 당연히 정규분포 따르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0에다가 마저 누구를 곱해야 돼? 10분의 8. 88에 64인데 8의 제곱이겠지 뭐. 그지?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러 가는 거야? 왕란 개수가 90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왕란 개수가 90개 이상일 확률 여기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뭘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되는 거야? 90만 여기서 80 빼고 그 다음 밑에 8로 나눠. 요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가 8분의 10이에요. 4분의 5? 그럼 얼마인데? 1.25. 그래서 얘가 1.25 이상이 되는 거야, Z가. 그러면 우리 뭐 구하러 가야 돼? 이거는 값 안 줬어. 그냥 우리 151쪽 가서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5 이상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25면 그거 이상이니까 여기서 또 빼야 돼. 0.5에서. 0.5에서. 1.25에 해당하는 거 얼마예요? 3944. 그럼 선생님이 4, 9, 9, 10 써가지고 빼주니까 0.1, 0,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야. 지금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나와서 정규분포에서 표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전체가 문제 하나에 관통되어 있는 문제거든. 자,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은 어차피 3번으로 문제를 줄 거라 3번으로 그냥 거꾸로 가는 문제를 푼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와서 앞에서부터 잘 보면 이해가 가. 얘 뭐래? 계란 중에서 임의를 한 개로 구했을 때 걔가 왕란일 확률을 구하래. 만약에 이 문제를 단계별로 풀면 확률 변수 x가 앞쪽에서 나오겠지, 얘들아. 그러면 1단계에서 확률 변수가 나오겠지. x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이게 지금 계란의 무게거든? 계란 무게 이렇게 되거든. 계란 무게가 이렇게 정유분포를 따른다. 아까 평균이 59.6에 그 다음에 얼마였지? 10의 제곱이었나?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하나를 잡았을 때 그게 뭐일 확률이냐면 왕란일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x 무게가 왕란은 68 이상인 걸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고 나니까 그게 이제 얼마가 나왔죠. 이게 얼마냐면 0.2예요, 여러분.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그 0.2는 잘 보면 내가 테스트, 왕란 테스트, 무게를 계속해서 왕란 테스트를 했을 때 0.2의 확률로 지금 왕란 테스트에 걸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테스트를 몇 번 해? 400번. 400번. 그러니까 왕란 테스트, 왕란이거나 왕란이 아니거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왕란이라고 하는 애는 얘랑은 또 다른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쓰면 얘가 왕란 개수가 돼요. 그럼 얘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400번 테스트하고 있고 0.2의 확률로 왕란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왕란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일 90개 이상의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1단계부터 풀면 앞에서부터 예쁘게 그냥 이렇게 확률 변수가 x, y 순서대로 나오게 돼. 그지? 하지만 우리가 3단계부터 먼저 문제를 읽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확률 변수 쓸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확률 변수는 뭘 나타내는 건지 지칭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서술형 같은 거 풀 때도 말을 해주고 너네 쓰는 거야. 알겠지? 맘대로 써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정해가지고 지칭을 해서 정의를 해줬냐 안 해줬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거꾸로도 풀 수 있고 앞으로도 풀 수 있고 하는 문제고, 요거는 천천히 반드시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황에서.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중단원 마무리하고 숙제가 나왔어요. 다음 주요? 아니요. 이 숙제는요 언제 검사할 거냐면 언제더라? 이번 주 금요일? 선생님이 와 시끄럽다. 오 곤란한데? 비상이야. 왜 그러냐면 다른 반은 10일 날 하고 있는데 그 주가 지금 다 휴일이어서 17일. 지금이 18일이지? 뭐 13일? 거의 2주 후에. 17일. 내가 지금 갈게.